네, 다섯 번째, 입주민은 구속, 운전자는 불구속입니다. 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두 사건의 가해자의 이야기인데요. 한 명은 구속이 됐고요. 한 명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 결국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시는 걸 오늘도 그렇게 주장하셨나요? 특별한 자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오늘 전환이 없으십니까? 유가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입주민 가해자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는데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가 뭡니까, 변호사님? 일단 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나왔는데요. 주거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도주를 할 수 있다? 그래도 이제 법원 판단에서는 경찰이 아마 어떤 수사 과정에서 협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영장 발부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안에 대해서는 뭐 중하다랄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언론에 나온 바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폭행 협박인데 일반적인 폭행 협박 자체는 구속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네. 이 사안은 폭행이나 협박이 원인이 돼서 결국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뭐 법률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될지언정 예. 결국 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는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단순한 폭행 협박이 아니고 이 돌아가신 분의 어떤 녹취 파일 이런 거 보면 그 가해자의 어떤 굉장히 죄질이 나쁜 행동들 이런 것이 좀 다 드러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폭행 협박이 아니고 자기의 범죄에 관련해서 어떤 보복성 그런 폭행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지금 범죄 혐의 중에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이제 보복 폭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그걸 문제 삼았다고 해서 또 폭행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보복과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또 아파트 입주민은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 폭행이다, 뭐 돌아가신 경비원의 자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결국에 혐의를 다 부인하는 모습이네요. 네, 혐의를 네.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폭행인데 단순 폭행이 아니라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그 경비원 분이 자, 이 입주자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졌다. 예. 이게 형님도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좀 심한 상해를 입힌 거잖아요. 네. 상해를 입힌 이제 폭행, 치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공개된 문자를 보면요, 네. 2천만 원 운운하는 대목이 있어요. 오히려 당신 때문에 내가 다쳤다. 머슴에게 맞아서 이게 굉장히 창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천만 원 준비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사기 공갈, 협박 아닌가 싶어요. 여기 엉뚱한 진단서까지도 지금 들이민 정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폭행을 좀 넘어서는 상당히 죄질이 나쁜 범죄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문제는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가해자가 이제 입건이 되고 구속이 됐는데 자기의 범행은 부인하고 있다는 게 현재까지의 보도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심하게 폭행하지 않았다, 코뼈도 부러뜨리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자해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부인하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 경찰과 검찰은 앞으로 증거로 입증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아파트 입주민들은 심 씨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김광석 변호사님. 네. 근데 경찰 조사, 그리고 이제 검찰에 이제 보낼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혐의들이 좀 적용이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이제 경찰에서는 거의 조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면 아마 검찰에 송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 송치되면 이 가해자가 이제 범죄를 거의 많이 부인하고 있는 걸 알려져 있고, 더군다나 그 상해 진단, 코뼈 부러진 거 이런 것들은 마치 자해를 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방이 아주 서로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강 수사를 할 건데, 일단 뭐 영장이 발부된 걸 보면 증거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경찰이 확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에 가면 사실을 가해자가 범행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하면 이제 증거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약간 그 공방이 치열하면서도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피해자가 분이 사망을 하셨잖아요. 예. 돌아가셨으니까
그분만 살아계시면 명백하게 입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남긴 녹취록이랄지 그다음에 목격자랄지 간접적인 증거에 의해서 범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네. 또 검찰 입장에서도 아무튼 전력 투구해서 유죄를 받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